일본 여성분들이 생각하는 결혼은 어떤 결혼이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일본 여성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우리들이 같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면 돼요. 지하도 괜찮고요. 옥탑방도 괜찮아요. 우리의 공간만 있으면 돼요. 한국 여성분들은요, 기본적인 숫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연봉 1억 이상, 본인의 자가는 어느 정도 준비는 해야 될 것 같다. 신축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남성분들에게 부담을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여성분과 결혼을 굳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산 순간 내 자산의 반을 빼앗기니 안 하죠. 그들이 선택한 거는 그래서 일본 시장. 안녕하세요. 저는 지노블의 부대표 그리고 유튜브 채널 척 언니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권민정 부대표라고 합니다.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 커플 비율이 10년 새 가장 높은 40%로 좀 증가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현장에서도 이런 국제 커플이 늘어난 걸 좀 체감을 하시나요? 현재까지 저희 회사로 일본 여성분을 찾는 문의 전화는요,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일본 영상을 찍잖아요. 거의 한 3일 정도는 회사가 마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일본 여성에 대한 이 관심도는요, 본인들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아버님들 그리고 어머님들조차도 문의 전화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부모님들도 이전보다는 좀 그런 국제 커플에게 열린 마음이신가 봐요. 국제 커플의 열린 마음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요즘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 여성분들이 생각이나 아니면은 그들이 하는 행동들 때문에 어머님들이 한국 여성분들을 피하려고 하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 남성들은 왜 점점 일본 여성을 선호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일본 여성분들이 예뻐서, 아니면 일본 여성분들이 리액션이 좋아서, 아니면은 우리 아이에게 뭐 두 나라 국적을 가질 수 있게 해서, 아니면 그냥 일본 문화가 좋아서, 일본의 영상을 왜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환상 때문에 라고 혹시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거는 정말 큰 오산이고요. 요즘에 한국 남성분들이 원하는 거는 뭐냐면요. 대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내가 누구를 만나면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좀 편안함을 느꼈으면 좋겠고요. 그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조금 나랑 같이 있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겁니다. 이거 외에 한국 남성분들이 원하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 여자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여자들은 찾을 수 없는 부분을 일본 여성들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니까. 성평등을 원하던 그렇게 울부짖었던 대한민국에서는요. 여자와 남자의 구분조차도 없어졌어요. 여자와 남자의 구분이 생기는 거는요. 결혼시장. 어머 어떻게 여잔데 집을 해요. 어떻게 여자가 남자가 돈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혼시장. 그리고 또 하나. 군대는 남자가 갔다 와야지. 힘 세잖아. 그 외에는 남녀 평등이 이꼬로 남자와 여자가 같아졌다. 제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동급으로 A급 이상의 남자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같은 조건의 사람이면 일본 여자분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좀 짙어진 것도 있을까요? 일본 여성이기 때문에 일본 여성을 좋아해요가 아니고요. 그냥 그들의 성향 자체가 궁합이 한국이랑 일본이랑 조금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 여성분들은요. 여자로서의 성 역할이 되게 확실해요. 자, 여자의 할 일과 남자의 할 일이 있어요. 그 예전에 한 10년 전, 한 20년 전만 했었어도 남자의 역할은 뭐였었어요? 가장으로서 내가 돈을 벌어오고 우리 가족을 지키면서 내가 아빠로서의 해야 되는 일이 분명히 있었고요. 엄마의 할 일이 있었어요. 자식을 낳고 키우고 살림을 하고 남편이 가지고 오는 그 돈으로 내가 알뜰살뜰 살림해 나가면서 가정을 꾸리는 게 이게 우리가 생각하던 가정이었었어요. 근데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가정은요. 너무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무너졌어요. 지금은 혈연? 그 의미도 없어졌어요. 이혼이 이렇게 너무 쉽잖아요. 다 이혼하잖아요. 나 낳아준 엄마가요. 나 버리고 도망갔고요. 내 아빠가요. 저를 막 모른 척 해요. 너는 너 살길 살아라. 이러다 보니 가족에 대한 중요성도 조금 없어지는 것 같고 이 요즘 세상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요즘에 젊은 친구들한테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정 욕구, 내가 그냥 편안하게 쉴 수 있을 만한 공간, 집이라는 공간 플러스 가족을 찾아요. 근데 그 편안함을 받았으면 하는 나는 그래도 남자니까, 우리는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우리가 풀어야 되는 욕구, 성적인 욕구도 그렇고 풀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 그거를 내
배우자 혹은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풀었으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대한민국 여자들한테.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편안하게 쉬고 싶고 이 사람으로부터 그래도 인정까지는 아니지만은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줬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한국 여성분들의 욕구를 한국 남성분들이 채워줄 수가 없어요. 한국 여자는 나를 행복하게 해라. 일본 여자는 같이 행복하게 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요거는 좀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가 그냥 기본적으로 한국 여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에 관한 생각, 일본 여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생각. 자, 결혼은 언제 하나요? 뭐 괜찮은 사람 있으면 한국 여성분들은 나보다 더 좋은 사람 있으면 해. 단 1억 정도의 돈은 있어야 되고 나와 비슷한 학력은 돼야 될 것 같고 혹은 남자니까 나보다 좀 더 높은 학력을 가져야 되고 키는 무조건 나보다 커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나오고요. 일본 여성분들은 뭐가 있냐면 그냥 내가 이 사람이랑 같이 살아가는데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면은 결혼을 해. 돈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면은 해. 나랑 같이 뭔가 윈윈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서로가 같이 미래를 펼쳐나갈 수 있다면 결혼을 해. 키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게 일본 여성분들과 한국 여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일본 여성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일본 여성분들이 생각하는 결혼은 어떤 결혼이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일본 여성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우리들이 같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면 돼요. 지하도 괜찮고요. 옥탑방도 괜찮아요. 우리의 공간만 있으면 돼요. 한국 여성분들은요. 기본적인 숫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연봉 1억 이상. 본인의 자가는 어느 정도 준비는 해야 될 것 같다. 전세라도 돼야 될 것 같다. 신축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 부모님 노후는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들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남성분들에게 부담을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이거를 결혼이라는 이 문화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한국이랑 일본이랑 이렇게 달라요. 그러면 내가 남자라면 이렇게 편안하게 내가 뭔가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하겠어요? 우리가 대충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태어나서 대충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났으니까 살아가는 건가요? 그런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봐요. 요즘에 젊은 분들 진짜 너무 열심히 살아가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젊었을 때보다 젊은 친구들 보면은요, 마음이 짠해질 때가 되게 많아요. 쉴 새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속에서 그들이 지쳐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저는 상담하면서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근데 내가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 집이라는 공간이 몇백만 원짜리 소파 있고 TV 뭐 몇 인치 있고 이런 게 집이 아닌 거잖아요. 강남의 집이 아닌 거고 내 집에는 우리 와이프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있고 나를 기다려주는 따뜻한 집을 보통들은 생각을 하지 그게 집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집을 생각하고 있는 집, 가정, 결혼을 꿈꾸고 있는 남성분들은요. 결혼이라는 이 문화 자체부터가 피곤하고 힘들어요. 근데 그들이 해왔던 한국인들의 그 연애가요. 너무 힘들어요. 지쳐요. 기본적으로 해줘야 돼요. 한국 여성분들은요. 일단은 만나잖아요. 100일은 무조건 해야 돼요. 생일 꼭 챙겨줘야 돼요. 화이트데이 꼭 챙겨줘야 돼요. 두쪽구 유행하잖아요. 줄 서서 기다려서 사가지고 꼭 여자친구한테 줘야 돼요. 데이트할 때요. 오빠 어디가? 글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오빠는 나 만나는 게 별로 안 좋아? 모든 말의 의미를 부여를 조금 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잘 사주고 나한테 볼 거 많이 사주고 좋은데 많이 데려가지고 이런 사람일수록 여성분들은 그 사람의 사랑의 정도를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잘못된 사랑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이 SNS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너무나도 좋은 것들만을 보고 있어. 그거를 해야지만 이거를 나를 만족해주는 사람이어야지만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물질적 사랑에 너무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저는 물들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 여성분이랑 번번이 좀 잘 안 되다가 일본 여자분을 매칭했더니 너무 잘 맞아가지고 성우까지 간 커플이 많아요. 네, 많아요. 그냥 한국 남성분들이 원하는 거는요. 딴 거 다 아니에요. 나를 조금만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고 나를 조금만 편안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정말 딱 이거 하나예요. 결혼정보 회사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학력 좋은 분들, 집안 좋은 분들, 월급 많이 받으시는 분들, 예쁜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들 중에서 누가 결혼을 더 잘할까? 돈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잘할까요? 아니면 직업이 되게 좋은 분들이 할까요? 집안이 엄청나게 좋은 분들이 할까요? 엄청 예쁜 분들이 할까요? 어떤 분들이 결혼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결혼 시장은요, 물론 조건적인 부분을 본다라고는 하지만 그 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이미 상담할 때부터 우리는 느껴요. 좋은 사람 만나겠다. 그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플러스 본인이 많은 거를 내려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태도가 저한테 보여지는 태도가 이성에게 보여지는 태도랑 거의 흡사하다라고 보면 돼요. 저는 돈을 받는 사람, 어떻게 보면 저는 고용인, 이 사람들은 저에게 돈을 주고 저한테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식당 가면 식당 아주머니한테 막대하는 사람들 있잖아. 자기보다 아래거든. 내가 돈 주면서 이제 여기 사 먹는 곳이. 그런데 하지만 내가 돈을 주지만 너무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인드, 색깔 너무 훌륭한 사람들. 역시나 그런 사람들은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성격 좋은 사람들이 역시나 여기서 결혼시장에서 결혼은 정말 빨리 해요. 몇 명 못 만나요. 진짜 금방 끝나요. 왜냐하면 바로 알아차리거든. 거기에 어리고 예쁘면은 더욱더 좋겠죠. 여성분들은. 직업도 조금만 좋다면 더욱더 좋겠고. 이제 이거는 이제 누구나 생각하는 이제 욕심 같은 거고, 결혼 시장이라도 조건을 아무리 본다라고 하는 이런 결혼 시장에서조차도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인성이 쓰레기면은요 어떤 누구도 만나려고 하지 않고요. 물론 예쁘고 조건 좋으면은 만나면 잘 되겠죠. 만나면 수없이 만나겠죠. 얘도 만나고 쟤도 만나고 40명, 50명, 60명 마구 만나겠죠. 근데 결혼은 안 돼요. 정말 비싼 돈 주고 비싼 데이트하는 거예요. 비싼 미팅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났을 때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하는 거는 사실 그 두 분의 몫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첫 만남부터 일본 분들이 좀 한국 여성보다는 편안하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점도 좀 있겠네요. 한국 여성분들이랑 일본 여성분들이랑 제가 뭐 그 나라에 살아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각 나라마다의 약간 특성이 있어요. 그 나라마다의 분명히 문화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의 문화.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내 거고 이거는 너 거잖아. 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문화가. 자, 그러면은 일본 여성분들은 어떤 느낌이 조금 있나요? 하이. 뭔가 공손한 이런 느낌이 있죠. 한국 여성분들의 문화. 야, 너도 주장을 펼치라고 엄마들이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너의 주장이 있으면 당당하게 다른 사람한테 표현을 해. 그래서 여성분들이 모여있는 동덕여대에서 당당하게 본인의 주장을 펼쳤어요. 김을 때려 부시고 외화대를 왜 없앱니까? 그 난리를 쳤어요. 이런 문화들이 눈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똑똑한 거 좋고 자기 주장을 펼치는 거는 좋은데 그래도 굽힐 때는 굽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 자체가 상대방의 말에 조금 경청을 해주는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자로서의 성 역할이 너무나 분리가 되어 있어요. 남자는 남자스러워, 여자는 여자스러워. 그리고 항상 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속이 되게 알 수 없다라고는 하지만 최소한 갖춰야 되는 예의들은 행동들, 말, 태도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예의에 어긋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줍니다. 고마워요 여보.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고마워요를 과연 몇 번이나 하고 살까요? 친구 말고, 동료 직장 말고, 우리 엄마한테 엄마 너무 고마워. 엄마 오늘 저에게 저녁 밥상을 차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있나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에게는 어떡하겠어요? 더 안 하죠. 근데 이게 늘 습관화가 되어 있는 여성분들에게 한국 남성분들이 좀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한국 여자들도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일본 여성분들도 한국 여성분들처럼 요즘에 좀 많이 당당해졌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갈등은 없는 건지, 반대로 한국 여자분들 중에서도 뭐 이런 거 해줘서 되게 고마워, 네가 그랬구나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인기가 엄청 많아요. 그냥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요. 몸에 배어있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항상 웃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어느 누가 봐도 기뻐요. 예뻐서 예쁜 게 아니고요. 그냥 그 행동이 예쁜 거고, 그 말투가 예쁜 거고, 그 표정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더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남성분들이 완벽한 10의 여자를 찾을 것 같아요. 되게 화려한 10의 여자. 10의 여자는요, 이미 어릴 적부터 모든 거를 최고로 다 대접을 받아왔어요. 누구에게? 젊었을 때부터 젊은 남자들에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요구 조건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7의 여자는 아니에요. 10의 남자가 왔을 때 7의 여자는 조금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조금 그래도 뭔가 완벽하게 내가 너무 잘났으니까 나는 다이아몬드고 나는 진주야, 반짝반짝, 야, 나 좀 더 좀 하면 광 좀 내줘봐봐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그냥 본인들이 감사할 줄도 아는 거고, 그냥 조금은 부족은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뭔가 더 채워줄 수 있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요즘에 인기가 있는 7의 여자. 완벽한 여자를 찾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와중에도 남자들이 특히 부담스러워하는 뭐 일본 여자와 좀 차이가 나는 한국 여자들의 행동이나 말 이런 말 하면은 이거는 첫 만남부터 이거 100%안 된다. 좀 이런 것도 있을까요? 외모적인 부분부터 시작을 했을 때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졸업사진 보면은 예쁜 언니들이 별로 없어요. 대학교 때 졸업사진을 보면은 그들이 많이 변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외모, 치장하는 거에 대해서 한국 여성분들이 아마 전 세계 탑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예쁜 여성분들도 많고, 그죠? 성형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피부과 가면은요, 저 피부과 예약하려면은 기본 2달이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만큼 잘한다 소문나는 여성분들이 막 가요. 우리나라의 치킨집만큼이나 매장 수가 많은 게 화장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는 곳이 성형외과. 그만큼 미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으니 쌍꺼풀이나 코 같은 수술은 시술로다가 요즘에는 변화하고 있어요. 그만큼 내가 많이 외모지상주의죠. 보여주는 거에 되게 중요시하고 이 좁은 나라에서 매일 다닥다닥다닥 붙어있고 옆집에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 알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내가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남에게 자꾸 좋은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남에게 뒤처지는 것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고 이 경쟁사회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지금 여성분들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노출이 되어 있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나오고 싶지 않아요. 쉬고 싶지 않아요. 나도 외국에 가면은 뭐가 좋아요? 아무도 나에게 신경을 안 써서 너무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도 솔직히 그렇게 신경 안 써요. 혼자만 그러는 거예요. 혼자 보고 있으니까 다 보이니까 혼자 저 사람도 나를 보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힘든 거고 얘보다 더 이뻐 보이고 싶어 하는 거고 얘보다 조금 더 잘 나가길 바라는 거고 그래서 얘보다 더 잘 나가려면 내가 돈이 조금 더 많아야 되는 거고 돈이 내가 못 버니까 누구한테 얻으려고 그래? 남자한테 얻으려고 하는 거고 이런 일들이 자꾸만 계속 반복되고 있다가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터지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것들에 지쳐있는 한국에 있는 남성분들이 야, 저 예쁘면 뭐하니? 다 성형인데. 야, 저렇게 꾸미면 뭐하니? 저거 다 내 돈 들어갈 텐데. 뭐 한국 여자들이 왜 다 샤넬백이야? 샤넬백이 얼마야? 1,000만 원, 2,000만 원이야? 야, 쟤네들은 월급이 도대체 얼만데? 5달, 6달치 월급을 갖다가 저 백 하나에다가 다 투자를 하는 거야? 한국 남성분들이 너무 질려. 아끼고 저축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경쟁에서 여자들은 살아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대 앞에 가보세요. 옷가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여자들이 가장 많은 과에 가보세요. 거기에 아마 최고 멋진 애들이 많이 있을걸요? 그만큼 여자들은 여자들의 경쟁 세계에서 본인들이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남성분들은 그러면 여기서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나 찾을 것 같죠? 아니요. 이런 경쟁 속에서 남성분들은요 점점 지쳐가고 그러면 야, 이 시장은 도저히 내가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 여성분들이 뭐 다 착해서 일본 여성분들이 다 예뻐서 일본 여자들이 그렇게 한국 여자보다 다 뛰어나서 그거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갖고 있지 않은 편안함을 가지고 있고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있거든요. 유난히 한국 여성분들 비교를 좀 많이 한다. 야, 내 친구 남편은 이직을 대기업으로 했다던데 이번에 승진을 했다던데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너는 이런 말을 많이 한다는데 실제인가요? 제 회원 중에서 어떤 분은요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안 올리고 바로 청첩장 들고 그냥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결혼식장에서 불쾌해서 나와버렸어요. 뭐 그 정도면 바람 상대가 나오나? 아니요. 저 집이 돈이 많대. 예식장 가면은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님들이 그렇게 남 얘기를 많이 해요. 저 집이 세상에 그랬대잖아. 제가 예전에 이랬는데 들어버렸어요. 안 해요 그러면. 그래서 그랬죠. 아유 잘 오셨어요. 만약에 그 결혼식을 끝내고 왔으면은 사실은 그때는 이혼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안 하고 왔잖아요. 아유 천만다행이다. 진짜 그 정도거든요.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내 일이 아닌 거라도 남의 일에도 그렇게 말들이 많아요. 글쎄 남의 말을 해줘서 이 집이 잘 된 건지 다행인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나 다 붙어있고 걱정해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게 어머 너 왜 이렇게 살이 쪘어? 이런 말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야 너 요즘에 피부가 왜 이래? 너 관리 안 해? 이게 걱정인 거예요? 아니면은 지적과 비난이죠. 그쵸. 근데 한국 문화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야, 너 어떡해? 살쪘어. 너 왜 그래, 요즘에? 야, 너 요즘 피부 관리 안 하니? 그 비교 문화가 우리나라가 이것도 좀 심각하죠.
이렇게 누구를 봐도 편하게 야,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거야. 내 생각하면 얘기하면 안 돼요. 상처받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찌고 싶어서 쪘어요. 피부 망가지고 싶어서 망가졌어요. 결혼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거 아니고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너 어쩌려고 결혼을 안 하니? 본인이 해줄 거 아니면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만 남들에게 보여주는 거에 더 의식을 하는 거예요. 중국의 꽌시 있잖아요. 그냥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그냥 보여주는 거에 너무 집중을 한다.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은 그럼 못 사는 나라다.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아직은 잘 사는 나라는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들에게 보여주는 거 누가 했으니까 나도 좀 따라가야지. 자존감이 엄청 낮은 거죠. 그럼으로써 그들이 뭔가를 만족하고 채우려고 하는 거죠. 결혼정보회사에서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은 본인이 굉장히 잘 살았던 여성분이 있어요. 그 여성분이 본인의 지금 삶을 늘 비관을 해. 예전에는 정말 잘 살았었거든. 뭐든지 사고 싶은 거는 언제든지 살 수가 있었어. 내가 갖고 싶은 건 언제나 가져. 그러다가 이제 아빠의 사업이 안 좋아지면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좀 안 좋은 환경에서 생활을 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생각한 게 뭐야? 아, 그럼 나는 돈 많은 남자를 만나야겠다.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지금 내가 못하는 것들을 결혼하고 난다면 나는 지금에서 살 수 있을 것 같다. 우리한테는 얘기를 안 하죠. 못하죠. 본인의 생각을. 그냥 괜찮은 사람 만나보고 싶어요. 근데 저는요, 약간 이렇게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 좋아요. 나이가 많으신 분요. 네, 저는요, 한 12살 이도 상관없고요. 그냥 아빠같이 편하고, 저는요, 재혼남도 괜찮아요. 저는요, 아이도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남자 입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남자 입장에서요. 뭐라고? 처녀인데? 결혼을 안 했는데? 이렇게 어린데? 응? 외모가 나쁘지 않는데? 학력도 괜찮아. 아, 그래? 돈이야. 내가 있으니까 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일단 결혼 전부터 이 친구가 약간 조짐은 분명히 보였어요. 조짐은 보였는데 이 남성분이 그냥 자기보다 어리고 예쁘장하게 생겼고 자기는 아이가 있는데도 아이를 수용해준다라고 하니까 이 남성분께서는 몇 가지 조짐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조짐이란 뭐냐? 아, 오빠 나 다리가 너무 아파. 우리 저기 잠깐 들어갔다 오자. 명품 샵을 그리고 신발을 골라요. 몇백만 원짜리 운동화를 골라요. 남자가 창피하잖아요. 아유, 얘는 또 사줘요. 오빠 나 목이 너무 말라. 아, 그래. 물 어떤 거 마실까? 오빠 나 에비앙아니 못 마시는 거 알잖아.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연애하는 과정에 남자가 다 충족을 시켜줘. 여자 입장에서는 뭐야? 싸! 얘다. 그쵸. 결혼을 했어요. 저희가 보여지는 시선에서는 어휴, 위험한데. 아, 아닌가? 왜냐면 저희가 남녀 관계를 제대로 모르니까 솔직히 저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괜찮을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중간중간에 저희한테 계속 전화가 와요.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빠가 어제 때렸어요. 경찰 불렀어요. 그런 전화를 왜 결혼정보회사에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 그 얘기를 왜 알리는 거죠? 계속 알려요. 오빠한테 어제 맞았어요. 오빠가 드디어 물건을 때려 부시기 시작했어요. 저 어제 경찰 출동했잖아요. 저 이번에 또 경찰 또 불렀어요를 저희한테 자꾸 알려요. 증거 남기기. 우리한테. 나 맞았잖아. 나 폭행 당했잖아. 경찰 왔었잖아. 나 아무 죄 없잖아.를 저희한테 남겨요. 그러면 나중에 본인이 이혼을 할 때 위자료를 많이 챙길 수가 있거든요. 정말 선수였. 본인이 이만큼 채워놨어. 다 흡족해. 근데 사람을 보니까 얘는 아닌 것 같아. 그동안 나는 살게끔 해놨어. 그래서 이 사람의 돈을 좀 갖고 오면 난 살 수 있을 것 같아. 증거를 저희한테 계속 흘려요. 우리는 증인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고. 이혼을 했어요. 돈을 많이 챙겼어요. 오빠랑 살면서 다이아 반지도 많이 받고 비싼 목걸이도 많이 받고 명품백 많이 받고 돈을 가득 챙겨서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이혼 정리 딱 되고 돈 받고 끝내고 저희 시장으로 또 들어왔어요. 저 이번에 진짜 좀 착한 사람 좀 만나보려고요. 가입 불가죠. 저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가입을 받으면요. 저희는 이거는 신고가 들어가요. 해줄 수가 없어요. 되게 오래전 얘기기는 해요. 10년 전 얘기라고나 하나? 옛날에는 가능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보여지고 있고 많이 봐왔었고 사례가 있고 이러면서 남성분들이 나 이럴 거면은 결혼 안 해. 옛날보다 좀 중요하게 보는 기준점, 포인트가 바뀐 거라고 봐야겠네요. 포인트가 바뀌었다라기보다 그들이 많이 깨우쳤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지 않을까. 그러니 그런 리스크를 안고 한국에 있는 여성분과 결혼을 굳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결혼하고 5년을 산 순간 내 자산의 반을 빼앗기니 안 하죠. 결혼은 편안한 사람과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 대부분 다 결혼을 합니다. 근데 나는 싫어. 나는 딩크야. 애기 안 날 거야. 몸매 망가지잖아.
오빠 육아도 같게 해야 돼. 그러면서 본인은 낮에 하루 종일 해서 힘이 들죠. 근데 퇴근하고 오는 남편한테 나 이제 힘드니까 오빠가 해. 오빠 밖에서 놀고 오지 않았거든요. 독박 육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생색을 내고 본인이 너무 힘들었어. 나만 독박 육아 했잖아. 이번 주는 내가 나가서 놀다 올게. 자꾸만 본인 걸 너무 챙기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고, 이런 시장을 자꾸 피해서 하는 게 있다라면 그들은 외국 시장, 경제적인 부분도 괜찮고 문화적인 부분도 괜찮고, 그리고 여성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문화도 한국 여성분보다 훨씬 더 괜찮고, 그들이 선택한 거는 그래서 일본 시장. 일본 여자도 싫고 한국 여자도 싫고 그냥 비혼으로 살겠어 라고 마음먹는 30, 40대들도 꽤 있는 편일까요? 결정사까지 왔는데도 결론이 그냥 저 비혼할게요 이러시는 분들 많나요? 많아요. 비혼주의. 남자들의 비혼주의는 100% 비혼주의. 그 퍼센트지를 봤을 때 50% 이상. 여자들의 비혼주의는 거의 없어요. 여자들의 비혼주의는요, 혼자 살고는 있어요. 마흔이 됐어도 혼자 살고 있다가 살다가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결혼은 한 번은 생각해 볼 것 같다 가 비혼주의는 아니에요. 비혼주의라고 하면 본인이 지금 이미 다 계획이 짜여져 있어요. 몇 살 때는 어떻게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고 그 다음에는 계획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성분들의 비혼주의는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가 괜찮은 사람 있으면 한 번 만나보지 괜찮으면 결혼하자 그러면 결혼하지 이게 여성분들의 비혼주의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여자들의 비혼주의는 거의 없다.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여성분들이 사회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은요, 남성들보다 약해요. 타고나기를.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들의 그 생물학적 부분 때문에 그 뇌 구조 자체가요, 경쟁이 없어요. 여성분들은, 한국 여성이 아니라 여성분들은요, 내가 쟁취하는 거에 대해서 욕구를 많이 못 느낀대요. 그래서 사회에서 내가 승진하는 것보단 조금 더 도태된 경우가 많아요. 저도 순간 생각이 든 게, 주변에서 나 비혼인데 이 사람이라서 결혼한 거야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많아요. 끌려가는 것처럼 해서 오신 분들도 많죠. 난 결혼 생각 진짜 없었는데 자꾸만 나를 만나자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한 거죠. 근데 비혼주의들은 진짜 결혼 생각 없어요. 안 해요. 특히 남성분들은.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30대 중후반의 남성분들 중에서 능력도 정말 좋아요. 외모도 엄청 잘생겼어요. 그리고 집안도 엄청 좋아요. 사람도 너무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여성분들한테 막 대시를 해요. 근데 30대 중후반, 40대 초반 이런 남성분들이,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요, 결혼 생각 없어요. 이런 분들이 비혼주의자들이 많아요.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은 이미 누가 데리고 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 회사에 신입들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너무 괜찮은 젊은 신입들이 있어요. 너무 괜찮은데? 야, 결혼했어. 애가 둘이야. 저는 직업이 이거다 보니까 사람들을 볼 때 눈이 막 돌아가요. 젊은 여자, 젊은 남자만 보면은. 또 어떤 친구가 있는데 나쁘지는 않아. 괜찮을 것 같아. 결혼시장으로 들어와도. 자기야, 저기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야, 애인 있어. 우리 남편이 그러죠. 야야, 쟤는 어떠냐? 누구? 저기 쟤 뚱뚱하네? 쟤 참 착해. 됐어! 안 돼! 제가 그러는 게 뭐냐면, 이미 괜찮은 사람들은요, 젊을 때 누군가의 남편이 됐고요, 누군가의 남자친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괜찮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혼자다. 결혼할 생각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자발적 비혼인 사람과 나는 결혼하고 싶었어. 근데 이렇게 된 거야 하는 비자발적 비혼의 차이점이 좀 궁금하거든요. 자발적 비혼주의자들의 특징은 여성분들이 끊임없이 끊어지지는 않아요. 그런 분들은 굳이 아쉬움이 없어요. 우리 뭐든지 그렇잖아요. 아쉬우면은 뭔가 더 하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비자발적 비혼주의자들, 상황이 떠밀린 거죠.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분들은 언젠가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결혼할 생각들은 있어요. 자발적이냐? 타의에 의한 비혼주의냐? 본인에 의한 비혼주의냐? 요 차이는 분명히 있죠. 근데 대부분 남성분들은 확실한 차이는 있고요. 여성분들은 대부분 다 본인 자발적 비혼주의자가 많죠. 여성분들은 자발적 비혼주의. 그냥 있었는데 그냥 걔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다 그러잖아요. 말로는 다 그렇게들 하죠. 반대로 진짜 특정한 이벤트가 있어서 외부 조건 때문에 결혼 시기를 놓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비혼주의보다는 교육에 가시긴 가더라고요, 다. 48된,
49된 딸 둘이 있는 엄마가 있는데 자꾸 저희 친정엄마한테 연락을 하나 봐요. 얘네 결혼 좀 시키게 해달라고. 직업이 좋대요. 공무원이래요. 여성분이 둘 다 따님이 그래 어떤 사람 만나고 싶어 하는데 대기업 이상 아니면 안 만난댄다. 키 180 이상 아니면 안 만난댄다. 혼자 사시는 게 맞죠. 엄마도 힘들어하는 딸들이잖아요. 왜 남의 아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비혼 중에서 좀 경제적으로 부담돼가지고 선택하시는 분들은 좀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비혼주의자들의 특징은요, 다 여유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내가 먹고 사는데 하나도 안 힘들어요. 내가 즐기는데 하나도 안 힘들어요. 요즘에 해외여행 가보잖아요. 남자들끼리 여행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남자들끼리 노는 게 훨씬 더 재밌다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사고 싶은 피규어 아무 때나 살 수 있어요. 내가 모으고 싶은 운동화 아무 때나 살 수 있어요. 게임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먹고 싶은 거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어요. 여자 밖에 나가면 깔려 있어요. 나 관리 조금 잘 돼 있으니까 여자들 그냥 바 같은 데 가가지고선 여자한테 말 시키면 여자들 넘어오는 여성분들 많아요. 나이 40대 가지고 누구 없나 하는 여성분들한테 뭐 하세요? 그러면 여자들은 어머 하겠죠. 그렇게 해서 만나서 놀면 돼요. 남성분들은 아쉬울 게 없어요. 음식이요? 배달의 민족이 더 맛있게 만들어서 가져다 줘요. 그죠? 그리고 냉동 음식 그냥 오븐에다가 집어넣어도 맛있는 음식이 바로바로 만들어져요. 돈이 있는데 뭐가 아쉬워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죠. 이 편안함을 내가 내려놓고 싶어요? 아니요. 내려놓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결혼에 대한 생각이 내가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안 하려고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단 살기 위해서 집안에서 원하는 결혼을 했으면 하는 집안이 있죠. 그런 집안이 아니고 내가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아이에 대한 출산에 대한 욕심도 없고 그런 분들은 차라리 혼자의 삶을 선택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이 아닌 정말 타의에 의해서 내가 결혼을 못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는 비혼주의가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비혼주의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냥 노총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여전히 찾아요.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주죠. 누가? 여자가. 왜? 넌 별로니까 돈도 없고 외모도 별로고 직장도 별로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온라인 속에서 그들의 화를 막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남성분들이 대단한 여자를 찾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돈은 내가 얼마든지 벌어다 줄게. 나하고 어찌 같이 살 사람 없나? 치마만 두르면 돼요. 정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 여성분들 중에서 그만하도 못한 직업도 없고 학력도 없고 가지고 있는 돈도 아무것도 없는 이런 여성분들 여기 와가지고 어떤 분 찾는 줄 아세요? 그래도 대기업 좀 다녔으면 좋겠어요. 연봉은 그래도 7천 이상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집 어디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키는 그래도 75 이상 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다라는 거죠. 남자는 없으면 바라면 안 되는 거고요. 여자는 없어도 바라도 돼요. 이게 대한민국 결혼의 현실입니다. 연애나 결혼까지 가는 과정, 상대방 부모님 가족이랑도 맞춰가야 되고 이런 인간관계가 피곤해가지고 안 할게요 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까요? 요즘에는요. 엄마들 사이에서 그런 거 있어요. 까치발 엄마라고 며느리 깰까 봐요. 시어머니들이요. 살금살금 일어나서 조용조용 밥해 놓고 나가요. 우리 며느리가 주무시고 계세요. 방에서. 10시인데. 배는 고파요. 아이고 우리 아들 밥은 해먹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쿵쿵쿵 거리면 우리 며느리가 주무시다가 깰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발꿈치를 들고 살살살살 주방으로 가세요. 조용조용 쌀을 씻고 조용조용 반찬을 만들어놔요. 이게 요즘 어머님들의 풍경이에요. 요즘에는 우리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같이 살고 있는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뭐 한다고 기분 나빠서 애 낳아놓고 도망가 버리면 다 내 몫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시어머니들이요. 더 무서워해요. 며느리들을. 며느리들이 예전에는 시어머니한테 감히 꼼짝도 못했었죠. 근데 요즘에는 그 시어머니들이요. 본인은 시집살이 하고 여기서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하는 거잖아요. 완전 역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만큼 요즘에 시어머니들이 함부로 안 건드려요. 시집살이? 그런 게 어딨어요. 요즘에 여성분들한테 시집살이 했다면 바로 다 도망가게요. 애 버리고.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이쪽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시집살이? 글쎄요. 시집살이를 염려하는 여성분들은 못 본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도 좋은 집에 시집 가면 시집살이는 좀 감안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좀 많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네. 진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네요. 본인하고 집이 너무 차이가 나면 본인이 조금 약간 주눅들 것 같다? 노후가 준비가 되어 있는 부모님이었으면 좋겠어요를 요구하지 시집살이 시키는 부모님은 싫어요는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바뀌었네요.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 또 비혼을 선택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비혼? 뭐 하나죠. 나는
내가 원해서 비혼주의야. 딱히 뭐 괜찮은 사람이 없어. 나도 나쁘지 않아. 왜냐면 나도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즐기고 싶을 때 즐기고 1년에 2번 정도 해외여행 가고 미래가 없어요. 그들은 지금의 당장에 내 모습만 있어요. 내가 사는 게 괜찮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모르죠. 아직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나고 있는지는 지금 눈으로 볼 수는 없는데요. 앞으로 제가 바라볼 때 여성분들 지금 미리부터 준비해 놓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노숙자 여자 많이 있나요? 찾기 어렵진 않죠. 늘어나고 있죠. 점점점.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요. 제가 여성분들이 그래요. 막 저한테 왜 여자를 비하를 하냐, 왜 여자를 자꾸 깎아내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여성분들을 깎아내리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로 너무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여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딸도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찌 보면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때만 했었어도 얼굴 좀 예쁘고 인서울에 있는 대학 나오고 부모님 집안 괜찮고 부잣집 시집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저 때만 했었어도 시집 가서요. 입 다물고 살았어요. 귀 막고 살았고요. 눈 가리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그거는 아닌 거잖아요. 나라는 사람, 나를 찾아야 돼. 요즘에 나 찾기 운동 많이 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즐기면서 살 거야. 욜로? 나도 욜로 할 거야. 돈 딱 벌어놓고 나도 즐기면서 살 거야. 욜로족 요즘에 있나요? 다 골로 갔죠. 골로 갔어요. 그래요. 맞아요. 즐기면서 살면 너무 좋죠. 단 계획이 되어 있는 미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좀 무책임하게 나 비혼이야 이렇게 하고 살다가 40대, 50대에 다급하게 결정사에 왔던 분 중에 제일 인상 깊은 분 한 번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되게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요. 나이가 40 후반이 다 되시는 여성분이세요. 정말 본인은 철저한 비혼주의였었어요. 계획을 하면서 막 살고 있었어. 돈도 잘 벌고 외모도 웬만큼 빠지지 않고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되게 능력 있는 여성분이셨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고 그리고 조카들이 있으니까 골드고모가 된 거예요. 조카들한테 용돈 막 주고 너무 여유 있게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일에 성취감을 느끼면서 사셨던 여성분인데 어느 날 그분이 이제 저한테 찾아오신 거죠. 아니 비혼주의로 사신다면서 왜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주셨을까요? 얼마 전에 남동생이 아기를 낳았대요. 결혼을 해서. 근데 아기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친정으로 들어오게 됐대요. 친정엄마가 아무래도 너랑 같이 있는 거는 힘드니까 차라리 너가 잠깐 좀 아이가 클 동안 나가주면 안 되겠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야. 이 딸 입장에서는 나는 그래도 우리 엄마한테 뭔가를 해주며 살았고 우리 조카들한테 뭔가를 해주며 살았고 나에게 있어서 가족은 우리 오빠, 올케, 그리고 조카들, 엄마, 아빠, 내 남동생 이 모두가 나에게 있어서는 가족이었었는데 결혼을 한 그 오빠들 그리고 남동생들에 있어서의 가족은요 내가 생각하고 있던 범위하고는 현저하게 달랐던 거야. 거기서 서운함을 느끼고 섭섭함을 느끼는 분들이 이쪽 시장으로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예가 있냐면 나는 나이가 들었어. 나만 나이가 드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의 연세도 계속 들어요.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면서 건강하게 계시다가 돌아가시면은 정말 드라마틱한 거 그게 최고의 소설인 거죠. 하지만 요즘에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병원 가는 일은 잦아지고 그리고 내가 몸이 계속 아파지고 누군가 보호자가 필요해요. 근데 나는 결혼을 안 했어. 내가 근데 너무 힘들어. 나도 일도 해야 되고 너무 바쁘게 지내고 있어. 언니한테 전화를 했더니 너 알잖니? 나 이번에 애 대학 준비해야 돼. 우리 가족 때문에. 나도 가족인데. 그래 언니 알았어. 내가 할게. 부모님의 병원 가는 거, 부모님의 병수발. 나는 가족이지만은 가족이 없기 때문에 가족이 없는 내가 우리의 가족을 챙겨야 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면 삶은 혼자 사는 거라 그러잖아요. 하지만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가끔 가족끼리 뭉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외로워요. 나는 그러면은 이 집단에서의 나는 뭐지? 라고 가끔 현타 올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와서 정말 늦게 오시는 분들은 그때는 저도 결혼을 해서 가족을 꾸리고는 아니고요. 글쎄요. 혹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더라면 저랑 같이 친구 같은 사람을 혹시 이곳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슬픈 사연을 가지고 오시는 여성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가족은요, 다시 내 가족, 네 가족이 돼요. 그래서 엄마들이 빨리 가족 만들라는 거야. 마지막으로 비혼도 결혼만큼 사실 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좀 그에 대해서 한마디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결혼을 하고 어느 누군가와 살다가 이혼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차라리 비혼을 조금 더 추천을 하는 사람이에요. 결혼이라는 이 문화 제도권 안에 요즘 현 사회에서 이게 과연 맞는가? 결혼이라는 게 정말 이 문화적으로 요즘에 맞아 떨어져요? 어떤 것 같아요? 정말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저희는 생존을 위한 결혼을 했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도 많이 뭔가 흐지부지해졌고, 그리고 생존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도 않아요. 그만큼 이 결혼이라는 이 문화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팔자를 고치는, 내가 혹은 내 인생을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문화권으로 자리는 안 잡았으면 좋겠어요. 비혼 멋있어요. 근데 내가 못하니까 하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에워싸서 둘러싸서 남들에게 보기 좋게 나 쪽팔리지 않게 이거를 비혼이라는 가면을 씌워서 이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순간 나는 내가 뭔가 당당해지는 느낌이야. 그러면서 성격은 점점 거칠어져요. 그렇게 사시지 마세요. 일본 여자도 싫고 한국 여자도 싫고 그냥 비혼으로 살겠어라고 마음먹는 30, 40대들도 꽤 있는 편일까요? 결정사까지 왔는데도 결론이 그냥 저 비혼할게요 이러시는 분들 많나요? 많아요. 비혼주의. 남자들의 비혼주의는 100% 비혼주의. 그 퍼센트지를 봤을 때 50% 이상. 여자들의 비혼주의는 거의 없어요. 여자들의 비혼주의는요, 혼자 살고는 있어요. 마흔이 됐어도 혼자 살고 있다가 살다가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결혼은 한 번은 생각해 볼 것 같다. 가 비혼주의는 아니에요. 비혼주의라고 하면 본인이 지금 이미 다 계획이 짜여져 있어요. 몇 살 때는 어떻게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고 그 다음에는 계획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성분들의 비혼주의는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가 괜찮은 사람 있으면 한 번 만나보지 괜찮으면 결혼하자 그러면 결혼하지 이게 여성분들의 비혼주의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여자들의 비혼주의는 거의 없다.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여성분들이 사회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은요, 남성들보다 약해요. 타고나기를.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들의 그 생물학적 부분 때문에 그 뇌 구조 자체가요, 경쟁이 없어요. 여성분들은. 한국 여성이 아니라 여성분들은요, 내가 쟁취하는 거에 대해서 욕구를 많이 못 느낀대요. 그래서 사회에서 내가 승진하는 것보단 조금 더 도태된 경우가 많아요. 저도 순간 생각이 든 게 주변에서 나 비혼인데 이 사람이라서 결혼한 거야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많아요. 끌려가는 것처럼 해서 오신 분들도 많죠. 난 결혼 생각 진짜 없었는데 자꾸만 나를 만나자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한 거죠. 근데 비혼주의들은 진짜 결혼 생각 없어요. 안 해요. 특히 남성분들은.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30대 중후반의 남성분들 중에서 능력도 정말 좋아요. 외모도 엄청 잘생겼어요. 그리고 집안도 엄청 좋아요. 사람도 너무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여성분들한테 막 대시를 해요. 근데 30대 중후반, 40대 초반 이런 남성분들이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요, 결혼 생각 없어요. 이런 분들이 비혼주의자들이 많아요.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은 이미 누가 데리고 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 회사에 신입들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너무 괜찮은 젊은 신입들이 있어요. 너무 괜찮은데? 야, 결혼했어. 애가 둘이야. 저는 직업이 이거다 보니까 사람들을 볼 때 눈이 막 돌아가요. 젊은 여자, 젊은 남자만 보면은 또 어떤 친구가 있는데 나쁘지는 않아. 괜찮을 것 같아. 결혼식장으로 들어와도. 자기야, 저기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야, 애인 있어. 우리 남편이 그러죠. 야, 쟤는 어떠냐? 누구? 저기, 쟤 뚱뚱하네? 쟤 참 착해. 됐어! 안 돼! 제가 그러는 게 뭐냐면 이미 괜찮은 사람들은요, 젊을 때 누군가의 남편이 됐고요. 누군가의 남자친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괜찮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혼자다. 결혼할 생각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자발적 비혼인 사람과 나는 결혼하고 싶었어. 근데 이렇게 된 거야 하는 비자발적 비혼의 차이점이 좀 궁금하거든요. 자발적 비혼주의자들의 특징은 여성분들이 끊임없이 끊어지지는 않아요. 그런 분들은 굳이 아쉬움이 없어요.
우리 뭐든지 그렇잖아요. 아쉬우면은 뭔가 더 하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비자발적 비혼주의자들. 뭐 상황이 떠밀린 거죠. 뭐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분들은 언젠가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결혼할 생각들은 있어요. 자발적이냐? 타의에 의한 비혼주의냐? 본인에 의한 비혼주의냐? 요 차이는 분명히 있죠. 근데 대부분 남성분들은 확실한 차이는 있고요. 여성분들은 대부분 다 본인 자발적 비혼주의자가 많죠. 여성분들은 자발적 비혼주의. 그냥 있었는데 그냥 걔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다 그러잖아요. 말로는 다 그렇게들 하죠. 반대로 진짜 특정한 이벤트가 있어서 외부 조건 때문에 결혼 시기를 놓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비혼주의보다는 교육에 가시긴 가더라고요, 다. 48된, 49된 딸 둘이 있는 엄마가 있는데 자꾸 저희 친정엄마한테 연락을 하나 봐요. 얘네 결혼 좀 시키게 해달라고. 직업이 좋대요. 공무원이래요. 여성분이 둘 다 딸임이 그래 어떤 사람 만나고 싶어 하는데 대기업 이상 아니면 안 만난댄다. 키 180 이상 아니면 안 만난댄다. 혼자 사시는 게 맞죠. 엄마도 힘들어하는 딸들이잖아요. 왜 남의 아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비혼 중에서 좀 경제적으로 부담돼가지고 선택하시는 분들은 좀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비혼주의자들의 특징은요. 다 여유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내가 먹고 사는데 하나도 안 힘들어요. 내가 즐기는데 하나도 안 힘들어요. 요즘에 해외여행 가보잖아요. 남자들끼리 여행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남자들끼리 노는 게 훨씬 더 재밌다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사고 싶은 피규어 아무 때나 살 수 있어요. 내가 모으고 싶은 운동화 아무 때나 살 수 있어요. 게임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먹고 싶은 거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어요. 여자 밖에 나가면 깔려 있어요. 나 관리 조금 잘 돼 있으니까 여자들 그냥 바 같은 데 가가지고선 여자한테 말 시키면 여자들 넘어오는 여성분들 많아요. 나이 40대 가지고 누구 없나 하는 여성분들한테 뭐 하세요? 그러면 여자들은 어머 하겠죠. 그렇게 해서 만나서 놀면 돼요. 남성분들은 아쉬울 게 없어요. 음식이요? 배달의 민족이 더 맛있게 만들어서 가져다 줘요. 그죠? 그리고 냉동 음식 그냥 오븐에다가 집어넣어도 맛있는 음식이 바로바로 만들어져요. 돈이 있는데 뭐가 아쉬워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죠. 이 편안함을 내가 내려놓고 싶어요? 아니요. 내려놓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결혼에 대한 생각을 내가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안 하려고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단 살기 위해서 집안에서 원하는 결혼을 했으면 하는 집안이 있죠. 그런 집안이 아니고 내가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아이에 대한 출산에 대한 욕심도 없고 그런 분들은 차라리 혼자의 삶을 선택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이 아닌 정말 타의에 의해서 내가 결혼을 못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는 비혼주의가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비혼주의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냥 노총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여전히 찾아요.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주죠. 누가? 여자가. 왜? 넌 별로니까 돈도 없고 외모도 별로고 직장도 별로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온라인 속에서 그들의 화를 막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남성분들이 대단한 여자를 찾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돈은 내가 얼마든지 벌어다 줄게. 나하고 어찌 같이 살 사람 없나? 치마만 두르면 돼요. 정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 여성분들 중에서 그만하도 못한 직업도 없고 학력도 없고 가지고 있는 돈도 아무것도 없는 이런 여성분들 여기 와가지고 어떤 분 찾는 줄 아세요? 그래도 대기업 다녔으면 좋겠어요. 연봉은 그래도 7천 이상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집 어디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키는 그래도 75 이상 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다라는 거죠. 남자는 없으면 바라면 안 되는 거고요. 여자는 없어도 바라도 돼요. 이게 대한민국 결혼의 현실입니다. 연애나 결혼까지 가는 과정, 상대방 부모님 가족이랑도 맞춰가야 되고 이런 인간관계가 피곤해가지고 안 할게요 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까요? 요즘에는요. 엄마들 사이에서 그런 거 있어요. 까치발 엄마라고 며느리 깰까 봐요. 시어머니들이요. 살금살금 일어나서 조용조용 밥해 놓고 나가요. 우리 며느리가 주무시고 계세요. 방에서 10시인데. 배는 고파요. 아이고 우리 아들 밥은 해먹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쿵쿵쿵 거리면 우리 며느리가 주무시다가 깰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발꿈치를 들고 살살살살 주방으로 가세요. 조용조용 쌀을 씻고 조용조용 반찬을 만들어놔요. 이게 요즘 어머님들의 풍경이에요. 요즘에는 우리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같이 살고 있는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뭐 한다고 기분 나빠서 애 낳아놓고 도망가 버리면 다 내 몫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시어머니들이요. 더 무서워해요. 며느리들을. 며느리들이 예전에는 시어머니한테 감히 꼼짝도 못했었죠. 근데 요즘에는 그 시어머니들이요. 본인은 시집살이하고 여기서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하는 거잖아요. 완전 역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만큼 요즘에 시어머니들이 함부로
함부로 안 건드려요. 시집살이 그런 게 어딨어요. 요즘에 여성분들한테 시집살이 있다면 바로 다 도망가게요. 애버리고.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이쪽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시집살이? 글쎄요. 시집살이를 염려하는 여성분들은 못 본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도 좋은 집에 시집 가면 시집살이는 좀 감안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좀 많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네. 진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네요. 본인하고 집이 너무 차이가 나면 본인이 조금 약간 주눅들 것 같다? 노후가 준비가 되어 있는 부모님이었으면 좋겠어요를 요구하지 시집살이 시키는 부모님은 싫어요는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바뀌었네요.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 또 비혼을 선택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비혼? 뭐 하나죠. 나는 내가 원해서 비혼주의야. 딱히 뭐 괜찮은 사람이 없어. 나도 나쁘지 않아. 왜냐면 나도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즐기고 싶을 때 즐기고 1년에 2번 정도 해외여행 가고 미래가 없어요. 그들은 지금의 당장에 내 모습만 있어요. 내가 사는 게 괜찮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모르죠. 아직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나고 있는지는 지금 눈으로 볼 수는 없는데요. 앞으로 제가 바라볼 때 여성분들 지금 미리부터 준비해 놓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노숙자 여자 많이 있나요? 찾기 어렵진 않죠. 늘어나고 있죠. 점점점.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요. 제가 여성분들이 그래요. 막 저한테 왜 여자를 비하를 하냐, 왜 여자를 자꾸 깎아내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여성분들을 깎아내리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로 너무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여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딸도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찌 보면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때만 했었어도 얼굴 좀 예쁘고 인서울에 있는 대학 나오고 부모님 집안 괜찮고 부잣집 시집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저 때만 했었어도 시집 가서요. 입 다물고 살았어요. 귀 막고 살았고요. 눈 가리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그거는 아닌 거잖아요. 나라는 사람, 나를 찾아야 돼. 요즘에 나 찾기 운동 많이 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즐기면서 살 거야. 욜로? 나도 욜로 할 거야. 돈 딱 벌어놓고 나도 즐기면서 살 거야. 욜로족 요즘에 있나요? 다 골로 갔죠. 골로 갔어요. 그래요. 맞아요. 즐기면서 살면 너무 좋죠. 단 계획이 되어 있는 미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좀 무책임하게 나 비혼이야 이렇게 하고 살다가 40대, 50대에 다급하게 결정사에 왔던 분 중에 제일 인상 깊은 분 한 번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되게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요. 나이가 40 후반이 다 되신 여성분이세요. 정말 본인은 철저한 비혼주의였었어요. 계획을 하면서 막 살고 있었어. 돈도 잘 벌고 외모도 웬만큼 빠지지 않고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되게 능력 있는 여성분이셨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고 그리고 조카들이 있으니까 골드고모가 된 거예요. 조카들한테 용돈 막 주고 너무 여유 있게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일에 성취감을 느끼면서 사셨던 여성분인데 어느 날 그분이 이제 저한테 찾아오신 거죠. 아니 비혼주의로 사신다면서 왜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주셨을까요? 얼마 전에 남동생이 아기를 낳았대요. 결혼을 해서. 근데 아기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친정으로 들어오게 됐대요. 친정엄마가 아무래도 너랑 같이 있는 거는 힘드니까 차라리 너가 잠깐 지금 아이가 클 동안 나가주면 안 되겠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야. 이 딸 입장에서는 나는 그래도 우리 엄마한테 뭔가를 해주며 살았고 우리 조카들한테 뭔가를 해주며 살았고 나에게 있어서 가족은 우리 오빠, 올케, 그리고 조카들, 엄마, 아빠, 내 남동생 이 모두가 나에게 있어서는 가족이었었는데 결혼을 한 그 오빠들 그리고 남동생들에 있어서의 가족은요 내가 생각하고 있던 범위하고는 현저하게 달랐던 거야. 거기서 서운함을 느끼고 섭섭함을 느끼는 분들이 이쪽 시장으로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예가 있냐면 나는 나이가 들었어. 나만 나이가 드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의 연세도 계속 들어요.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면서 건강하게 계시다가 돌아가시면은 정말 드라마틱한 거 그게 최고의 소설인 거죠. 하지만 요즘에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병원 가는 일은 잦아지고 그리고 내가 몸이 계속 아파지고 누군가 보호자가 필요해요. 근데 나는 결혼을 안 했어. 내가 근데 너무 힘들어. 나도 일도 해야 되고 너무 바쁘게 지내고 있어. 언니한테 전화를 했더니 너 알잖니? 나 이번에 애 대학 준비해야 돼. 우리 가족 때문에. 나도 가족인데. 그래 언니 알았어. 내가 할게.
부모님의 병원 가는 거, 부모님의 병수발, 나는 가족이지만은 가족이 없기 때문에 가족이 없는 내가 우리의 가족을 챙겨야 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면 삶은 혼자 사는 거라 그러잖아요. 하지만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가끔 가족끼리 뭉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외로워요. 나는 그러면은 이 집단에서의 나는 뭐지? 라고 가끔 현타 올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와서 정말 늦게 오시는 분들은 그때는 저도 결혼을 해서 가족을 꾸리고는 아니고요. 글쎄요. 혹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더라면 저랑 같이 친구 같은 사람을 혹시 이곳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슬픈 사연을 가지고 오시는 여성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가족은요, 다시 내 가족, 네 가족이 돼요. 그래서 엄마들이 빨리 가족 만들라는 거야. 마지막으로 비혼도 결혼만큼 사실 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좀 그에 대해서 한마디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결혼을 하고 어느 누군가와 살다가 이혼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차라리 비혼을 조금 더 추천을 하는 사람이에요. 결혼이라는 이 문화 제도권 안에 요즘 현 사회에서 이게 과연 맞는가? 결혼이라는 게 정말 이 문화적으로 요즘에 맞아 떨어져요? 어떤 것 같아요? 정말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저희는 생존을 위한 결혼을 했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도 많이 뭔가 흐지부지해졌고, 그리고 생존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도 않아요. 그만큼 이 결혼이라는 이 문화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팔자를 고치는, 내가 혹은 내 인생을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문화권으로 자리는 안 잡았으면 좋겠어요. 비혼 멋있어요. 근데 내가 못하니까 하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에워싸서 둘러싸서 남들에게 보기 좋게 나 쪽팔리지 않게 이거를 비혼이라는 가면을 씌워서 이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순간 나는 내가 뭔가 당당해지는 느낌이야. 그러면서 성격은 점점 거칠어져요. 그렇게 사시지 마세요.